계엄 1년이 지나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도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둘 늘면서 당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구동성 내란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의 개인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박 의원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출석한 공무원도 사퇴를 요구했다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수소 장비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기관이 음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소연료 대중화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북 여야의 움직임도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노선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주청원 김수민 조직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충북 여야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내란 외화는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 앞에서 열릴 시민 대행진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주자들도 때맞춰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한 일간지에 특별 기고를 싣고 살떨렸던 불법 계엄의 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군대가 동원됐던 계엄 1년째가 되는 당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섭니다. 노 전 실장은 생도들에게 군은 평화의 보루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고 당으로 복귀한 김수민 청주청원 조직위원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당내 파장을 예상한 듯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과감한 단절과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로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보수는 정말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동안 금기시돼 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먼저 꺼낸 건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충북국민대회에서도 엄 위원장은 같은 주장을 폈고 강성당원 혹은 지지자들의 야유도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우리 보수당이 재창당의 수준으로 혁신과 변화를 해야만이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사과에 대한 언급 없이 단합을 강조했고 다른 충북 국회의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우리는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내란 특검과 재판 진행 중에 열릴 내년 지방선거 전국에서 충북 여야 가운데 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후보를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소위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기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저지한 사건을 민주주의의 수고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내란 세력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법정의 개혁을 통해 지지부진한 심판 과정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이른바 빛의 혁명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해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간부까지도 도의회에서 사퇴를 언급했는데 동료 도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충북교육청 간부가 박진희 도의원이 그동안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를 강압적으로 대했다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 의중을 묻습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심을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정해되고 의원들의 항의에 해당 간부는 결국 사과합니다. 개인 의원의 사퇴 요구는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사퇴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은퇴하라는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의원님들에게 사과드리고 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는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 청주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는 박 의원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사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찰과 책임 있는 행동은 강요가 아닌 의원님의 의지로 실천할 때만 진정성을 갖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깊이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중요한 쟁점인 개인 보좌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보좌관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에서 박 의원의 개인 보좌 인력이 집행부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개인 보좌 인력이 교육청과 의회를 출입하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전에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은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도의회 집행부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확정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최대 65곳 유치를 목표로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역 전략 산업에 맞게 배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국 시도는 물론 충북도 내 시군 사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00여 개. 각 지역 전략산업을 분석해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내년까지 확정해 오는 27년부터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최대 65곳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 철도, 바이오, 보건, 소방 등 지역 거점 산업을 토대로 추렸고 직원 수는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선 희망기관은 한국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입니다. 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보건의료연구원도 포함됐습니다. 기관 임직원과 노조 설득에 나섰고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1차 때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인재 채용 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시장형 공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우선 검토 입지는 혁신도시입니다. 현재 충북 혁신도시는 약 26만 9,480제곱미터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과 전후방 효과, 특정 지역과의 시너지가 인정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입지 이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갔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1차, 2차, 3차 쭉 협력업체들이 같이 모여지고 거기에 계열사들과도 관련된 그런 산업적인 것들이 모여질 때 시너지가 난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은 과거 정부에서도 지켜지지 않아 지역사회의 불신이 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수도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어떤 부작용 없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단이 중요하다. 충청북도의 유치 전략 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다음 주 희망하는 기관 65곳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신청을 위한 구성원 찬반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한국교통대와 충북대는 오늘 오전 열리는 통합신청서 설명회를 마치는 대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내일 저녁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교원은 전체 대상자의 과반이, 학생은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합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보상금 상한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과 AI 등 주요 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방역을 성실히 이행해도 보상금 상한이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기체인 수소의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인 것을 액화수소라고 합니다. 대량 저장과 또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안전성 검증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늦어져 왔는데요. 이 공백을 메울 국내 첫 시험센터가 음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소차와 버스, 선박 대형 트럭, 산업용 발전 등 활용 분야가 빠르게 늘고 있는 액화수소. 기체수소보다 장거리 운송과 대규모 저장에 유리해 산업용과 대형 수송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하 253도의 극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 탱크와 이동용 탱크롤이, 배관, 밸브 등 모든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이런 극저온 설비를 시험할 전용 기관이 없어 기업들은 설비 인증과 안전 검증을 위해 해외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액화로 된 수소를 가지고 제대로 검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액체 질소를 대체해 가지고 액체 질소로 검사를 하고 그것을 액화 수소로 가름하는 형태로 검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메울 국내 최초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가 음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19억 원을 들여 센터를 구축하고 저장 탱크와 탱크롤이, 안전밸브 등 액화수소 특정 설비 7종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시작했습니다. 시험할 저장 탱크와 탱크롤리에 액화수소를 주입해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 동안 증발되는 가스량과 압력 변화를 측정하고 단열과 진공, 유지 시간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안전밸브와 긴급 차단 장치의 극저온 작동 성능 검사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센터의 개소를 통해서 국내에서 인증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D 실증도 지원해 부품 국산화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수소 평가 인프라가 구축된 음성군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안전 표준화 클러스터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이제는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센터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대씩 4톤급 액화수소 탱크롤리를 시험 검증하며 운영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MBC 중국과 제일기획 등이 함께 제작한 공익 캠페인 해녀 세이프버디가 제32회 대한민국 광고대상 이노베이션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병수 영상기자 등이 제작한 해녀 세이프버디 캠페인은 위험하고 열악한 해녀들의 작업 환경 속에서 기술이 안전을 지원하는 개념을 시각화한 공익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해녀 세이프버디는 MBC 충북이 제작 방송한 AI 돌봄 다큐멘터리와 연계된 공익 캠페인입니다. 제천의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60대가 작업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 문화재, 소학사지, 마애각자가 있는 송악면의 한 야산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60대가 1톤 무게의 바위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도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30층 이상 고층 건물 19곳으로 충청북도는 소방서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법정검사 수검 여부, 또 폭발이나 화재 예방 조치와 피난 통로 확보 등을 점검합니다. 한편 도내에서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충주 현대 아산타워가 유일하며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청주에 15곳, 충주에 2곳, 제천에 1곳이 있습니다. 증평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어제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453억 원을 투입해 증평읍 송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증평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